우리가 지난주에 이 상태 변화를 배웠어. 상태 변화를. 자, 그러니까 이 상태 변화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이름들을.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고체가 기체되는 것들은 자, 입자 운동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활발해지는 거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려면 뭘 가해줘야 돼요? 열을 가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가열을 해주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융해, 기화, 그 다음 고기승화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기체는 입자가 활발했는데 액체가 되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둔해지는 거죠. 자, 액체는 활발했는데 고체가 되면 또 둔해지는 거죠. 그러면 입자 운동이 활발한 애들에 뭘 뺏어버려? 열을 뺏어버리는 거야. 열 뺏으려면 뭐 해주면 돼?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액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응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승화. 그래서 기고승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승화성 물질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이 승화성 물질에 드라이 아이스, naphthalene, 아이오딘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이런 애들은 고체가 기체로 곧장되는 거야. 자, 이 고체가 기체로 곧장된다라는 얘기는요, 이 1기압일 때 얘기야. 그러니까 기압이나 이런 걸 다르게 해주면은 액체 상태도 만들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서술형 채점하고요. 아니요. 오늘은 잠깐 42쪽부터. 자, 오늘은 4강부터 보도록 하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융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융해라고 얘기를 했어. 네. 자, 그럼 이때 융해가 일어나려면 자, 내가 고체야. 액체가 되고 싶어. 네. 그럼 나는 내 입자들이 운동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활발해지면 되겠죠. 나 입자가 활발해지고 싶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 열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물질인데 열을 흡수해야지 활발해진다라는 그런 얘기지. 그래서 융해가 일어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그때 융해가 일어날 때 필요한 열을 뭐라고 하느냐? 융해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융해열 흡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번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화가 될 때도 마찬가지죠.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지죠. 이렇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그럼 그때 흡수하는 열을 뭐라고 한다? 기화열 흡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체가 액체되는 거는 액화. 자, 그런데 얘는 기체 상태일 때는 열 에너지가 많고 액체가 되면 열 에너지가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가진 열을 방출해야 되겠죠.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액화될 때는 열을 방출해요. 그걸 우리는 액화열 방출. 액체가 고체가 될 때도 마찬가지야.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응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때 응고될 때 열을 방출해 줘야 돼. 그래서 응고열 방출.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지금?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입자 운동 어떻게 된다고요? 활발해진다고요. 활발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열이 필요하다고. 고체, 액체, 기체 쪽으로 갈수록 열을 뭐 해줘야 돼? 흡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기체, 액체, 고체로 올수록 가진 열을 방출해줘야 되겠죠.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질 거 아니야. 됐나? 자, 여기 승화열 같은 경우에는요, 고에서 기로 갈 때는 승화열 흡수하는 거고요, 기에서 고로 갈 때는 승화열 방출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입자 운동 둔해지죠.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돼요. 그러면서 거리가 가까워져요.
야,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요,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작아지는 거죠. 부피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열 에너지를 흡수했어. 흡수하면 입자 운동 활발해지죠. 입자 운동 활발.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돼요. 그러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자,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때 물질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다가 체크,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일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고체죠. 고체를 가열을 해요. 야, 고체를 가열하면 고체의 고체의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니? 높아지죠. 고체 상태일 때 가열을 했더니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더 이상 온도의 변화가 없을 때가 나타나. 그때가 언제냐?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예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가 아니라 융해. 야, 여기 써 있는데 왜 못 읽어? 얘가 안 보여. 앞에 앉아, 안 보이면. 지유라 머리 크기 낮추라했지 내가. 머리 크기 줄이는 거 아니야? 자, 책에 있는데. 융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융해가 되는 건데, 야, 융해가 될 때는 열을 흡수한다, 방출한다? 얘들아, 다시 한번.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쪽으로 가려면 열을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그렇죠, 흡수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융해될 땐 열을 흡수하니, 방출하니? 흡수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야, 열을 가열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을 가해주고 있는데, 열을 막 가해주고 있어.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열 받은 만큼 온도가 올라가. 입자 운동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때 열을 가해줬는데 고체가 액체로 짠하고 변하는데 그 열을 써버려. 그러면은 온도를 높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가해준 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쓰이고 있어?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돼. 여기 별표 한번.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 자, 그냥 한 가지 상태였을 때는 가해준 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 쓰지만, 상태가 변할 때는 가해준 열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10이라는 열을 줬지만 쟤는 상태 변화인데 10을 써버리니까 온도는 안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요. 이때를 우린 뭐라고 하느냐?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녹는 점, 우리 얼음이 녹는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녹는 점,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가 되는 거야. 녹는 점일 때는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다가 모두 다 액체로 변했잖아. 모두 다 액체로 변하면 다시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가해준 열이 온도 높이는 데 쓰이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다시 높아져요. 그러다가 액체가 기체로 다시 변할 때가 나타나겠죠?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기화. 기화될 때는 열을 흡수하니, 방출하니? 흡수하죠. 그래야지 활발해지는 거야. 그죠?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지유리 것도 아니야 이게. 자, 그러면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가해준 열이 뭐에 쓰이고 있어? 온도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를 우린 뭐라고 하느냐? 끓는 점이라고 얘기해. 물이 끓는다. 야, 물은 몇 도에서 끓니? 100도. 자, 그러니까 그 100도라는 온도가 되면은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일정한 온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게 끓는 점. 자, 그렇다면 여기 또 별표죠. 녹는 점, 고체가 액체로 융해될 때. 끓는 점, 액체가 기체로 기화될 때. 알겠죠? 일정한 온도가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건 고체가 액체가 될 때니까 녹는 점 밑에 있을 때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고체 상태.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으면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액체. 끓는 점 위에 있으면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그렇죠. 기체로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은 몇 도에서 녹는 점이 몇 도예요? 0도죠. 끓는 점 몇 도예요? 100도. 100도죠. 자, 그럼 상온에서 상온은 한 25도씨라고 생각하시면 돼. 25도씨에서는 물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겠니? 그냥 25도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 돼요. 액체. 25도가 어디 있어요? 0도와 100도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물은 25도일 때는 무슨 상태로 존재해? 액체. 그렇죠.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는 거야. 자, 근데 어떤 물질이 A라는 물질이 있는데 끓는 점이 300도야. 녹는 점이 120도야. 그럼 25도일 때는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이 물질은. 그렇죠. 25도가 어디 있어요? 녹는 점 밑에 있죠. 그러니까 고체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어떤 물질이 녹는 점이 마이너스 170도이고요. 끓는 점이 마이너스 62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질은 25도일 땐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기체. 그렇죠. 25도가 여기 있죠. 끓는 점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기체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공기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끓는 점이 높다 낮다? 높다. 같은 낮다. 공기 중에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낮다. 끓는 점이 낮다. 낮은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철이라든가 이런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녹는 점이 낮다. 높은 거죠. 25도보다 훨씬 높은 거죠. 오케이? 비슷해도 한끗 차이야. 낮다 높다 하늘 차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보도록 하죠.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는 뭐라 그랬어?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될 때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뭘 보시게 되는 거냐? 요거 보는 거야. 요거. 어는 점. 별표 한번. 어는 점. 야, 기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는요,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점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액체가 고체가 될 때의 온도는 일정한 구간이 있어. 물은 몇 도에서 얼어요? 그렇죠. 0도에서 얼죠. 그게 어는 점이야. 액체가 고체가 될 때의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럼 액체가 고체가 돼. 입자운동 활발했다가 둔해지는 거니까 열을 어떻게 해줘야 돼? 방출해줘야 되겠죠. 자, 열을 방출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나요? 자, 그래서 물질을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다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해진다. 역시도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해져요. 그럼 왜 일정해지느냐?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걸 막기 때문. 자, 이거는 냉각하는 거예요. 지금 물을 냉동실에 넣어놨어. 물을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주변이 차가우니까 물의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니? 낮아지겠죠. 얘가 낮아지다가 0도가 됐을 때 주변에선 열을 뺏어가. 근데 0도가 되면 액체였던 애가 고체가 되면서 자기 스스로 열을 짠하고 방출해버리네. 그럼 밖에서 뺏어가는 거랑 내가 내보내는 게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그걸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물은 몇 도에서 언다고요? 0도에서 얼죠? 그럼 얼음은 몇 도에서 녹아요? 0도에서 녹죠. 어는 점과 녹는 점은 서로 같아요. 같은 물질이라면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다. 딱 0도면 어떻게 돼요? 자, 딱 0도면 물 같은 경우는 무슨 상태로 있겠니? 무슨 상태로 있겠니? 얼음? 에헤이, 야, 0도일 때 얼음은 녹는다 그랬죠? 그럼 뭐가 뭐로 변하는 거야?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지. 그럼 0도일 때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고체와 액체가 같이 있다고. 고체가 액체로 변해가고 있다고. 그게 살얼음. 근데 좀만 시간 지나면 이거는 다 되지 않아요? 그게 살얼음 아니에요? 그 살얼음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고체와 액체가 구분하는. 자, 됐니? 어떻게 같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아, 여기 고체가 있고 그 주변으로 액체가 있고 같이 있다고요. 얼음이 녹는 거 상상하면 되잖아. 얼음이 녹을 때 얼음 있고 물 있잖아. 얼음만 있지 않잖아. 네. 네? 그게 같이 있는 거잖아. 이해 못해? 얼음 녹을 때 녹는 중이 있을 거 같아. 녹는 중.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체의 가열 냉각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체의 가열 냉각 곡선이야. 자, 가열 곡선은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까지 가열 곡선이야. 그 다음부터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냉각 곡선이야. 자, A는 그럼 무슨 상태로 존재하겠니? 고체, 고체로 존재하겠죠. 그러다가 B는요, 고체가 뭐로 변하고 있어요? 고액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고액, 그러다가 C는 무슨 상태예요? 기체, 액체, 액체 상태예요. 액체, 그러면 요 B 지점에서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 이 지점이요? B 지점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 녹는 점. 녹는 점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 이제 냉각하는 거야. 이제 D 지점은 액체죠. 네. 그러다가 액체가 고액, 고체로 바뀌어요. 고, 그 다음 F는 고체가 된 거죠. 그럼 이 지점은 온도가 무슨 이름이 뭐라고? 이때는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온도가. 근데 상태 변화가 다른 거죠. 이해됐어? 정말? 나가서 설명해 보라고 해요. 자, 44쪽을 보자. 44쪽. 개념 확인 안 해요. 44쪽을 먼저 볼게요. 개념을 먼저 다진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44쪽에 이게 고체, 액체, 기체의 입자인데요. 자, 열을 흡수한다. 그러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얘기고,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입자 운동이 둔해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융해, 기화, 고기, 승화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입자 운동 활발해지려면 열을 뭐 해야 된다고? 입자 운동 활발해지려면 열을 받아야 된다. 흡수. 입자 운동 둔해지려면 열을 방출, 방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1번, 2번 해보도록 하자. 1번, 2번. 1번, 2번 해보도록 하자. 자, 44쪽에 1번, 2번부터 할게요. 자, 1번에 B, C, E죠. 저요. 자, 그 다음 자, 2번에 A, D, F죠. 3번은 B, C, E죠. 4번은 A, D, F고요. 5번은 C, E, B. B, C죠. 진짜 제발. 자, 그 다음 상태가 고체가 기체로 변할 때 승화열을 뭐 해줬어요? 흡수. 그렇죠, 흡수했죠. 자,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상태 변화할 때 흡수하는 열 무엇이기요? 그 무슨 융해열. 융해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액체가 기체로 될 때 흡수하는 상태열은 기화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 말고 1번. 자, 조용. 자, 이렇게 썼니? 네. 자, 그러면 가열을 할 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 나타난다고 했죠? 고체가 액체가 될 때,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거리가 멀어지면서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돼요. 그러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액화.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녹는 점. 저기 얘들아, 융해다. 융해. 세율아,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녹는 점. 온도.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끓는 점. 끓는 점이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밑에 3번, 4번 해보도록 하자. 3번, 4번. 여기 집중이 잘 안 돼요. 3번, 4번 해보자. B 구간이 녹는 점. 자, 3번 보자. 3번에 B 구간의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니 맞니? 동그라미. 자, 그 다음 D 구간에는 무슨 상태 있어요? D 구간은 뭐 있어요? 액기. 액체와 기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아요. 자, 3번에는요. X. 왜 X니? 방출이 아니에요. 흡수. 응? 방출이 아니에요. 지르지 말라고. 자, 흡수하는 구간이에요. 자, 4번은 뭐예요? 오. 5죠. 잘하네. 5번은요? X. X죠. D 구간은 무슨 상태로 있어요? 액체 기체에 있는 거고요. 6번은요? 오. 5가 되는 거예요. 고체 물질을 가열하면 물질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요. 자, 그 다음 6번에 고체를 가열했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구간. 두 군데. 자, 두 군데 나타나고요. 고체가 기체가 될 때까지 온도가 일정한 두 군데 나타나고,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 물질에 뭐가 일어나요? 그렇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상태 변화. 그냥 변화 아니야. 상태 변화. 자, 이때 온도가 일정한 까닭을 흡수한 열 에너지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어요? 상태 변화에 쓰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여기로 가자. 이번엔 냉각곡선이다. 냉각곡선. 자, 물질을 냉각할 때 상태가 변하는 동안은 온도가 일정하다. 상태가 변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해요.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이거 봐,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막기 때문에 그래. 자, 이때 액체가 고체가 될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 어는 점.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렇다면 밑에 5번, 6번도 좀 빨리 해보자. 5번, 6번. 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 A 구간은 액체 상태인가요? 아니죠. 자, 모든 걸 예측. 자, 먼저 5번에 보도록 하죠. 5번에 1번은 O, 2번은 O, 3번은 X. X죠. 4번은 X 같은 O. 4번 O예요. 야, 이거 지금 액체를 냉각하는 거잖니? 냉각이구나. 그래서 A는 액체 상태고 B는 액체에서 고체가 있는 상태고 C는 고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B 구간엔 고체 액체가 같이 있는 상태고요. 자, 5번은 동그라미, 6번은 X죠. X로 찍었는데. 뭘 찍어? 확률사 X. 2분의 1의 6제곱. 확률. 동그라미. 야, 여기서 찍을 게 뭐 있어? 맞아, 이건 아니지. 다 찍은 건데. 액체 물질을 냉각하면 입자 운동이 둔해져요. 그럼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죠. 배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고체로 변하는데 이때 열 에너지를 방출. 방출이에요. 방출. 아, 방출도 있고.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응고열? 응고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연아 이런 글씨도 못 알아보니? 됐니? 지우기만 알아보시면 아니, 너도 알아볼 수 있을까? 자, 조용히 하고. 어디로 가요? 이건 눈 문제인데. 자, 이번엔 다시 앞으로 가도록 하자. 또 뭐예요? 자,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방출한다 개념 알겠죠? 네. 내방. 자, 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걸 이용하는 예시들이야. 자, 먼저 융에는 무슨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가는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죠. 그럼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하다. 얼음 조각상, 얼음은 고체죠. 녹으면 액체가 되는 거죠. 이때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을 뭐 해버려? 이게 또 녹는 흡수해. 흡수하죠. 무슨 열 흡수? 뜨거운 열. 융해요. 야, 이 중해열. 융해열 흡수. 자, 융해열을 흡수하니까, 융해열을 흡수하면, 야, 내가 고체인데 열을 흡수했어. 그럼 내 주변은 나한테 열을 뺏겼죠.
내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되겠니? 낮아져요. 낮아지는 거죠. 체크하자.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에다가 체크해줘. 자,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주변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됐니? 네. 자, 그래서 얼음 조각상 옆이 시원해지는 거는 융해열 흡수 때문에 그래요. 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지는 거,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융해열 흡수. 아이스박스에 얼음 채웠잖아요. 그럼 아이스박스 안이 시원해지죠. 이것도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열 흡수가 일어나고요. 생선을 얼음 위에 같이 보관하는 거, 얼음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는 거, 이것도 융해열 흡수. 융해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는 거야. 자, 이번엔 기화열 흡수예요.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수영하다가 물 밖에 나왔어. 그러면은 오돌오돌 떤 적 있다 없다? 있다. 입술 파래진. 입술이 펄해지면서 막 떨리는 거. 이게 뭐야? 체온이 낮아지는 거죠. 이 체온이 왜 낮아져? 나한테 묻어있던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기화돼서 날아가는 거야. 증발되는 거죠. 그럼 내 체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을, 온도를, 체온을 낮추는 거지. 내 몸에 묻어있던 물이 수증기가 됐으니까 이건 뭐야? 기화된 거죠. 그래서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면서,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면서 내 몸의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그런 뜻이야. 요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땀이 마른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우리 더우면 땀 흘리죠? 땀이 마르면서 기화열 흡수로 내 체온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수 옆에 시원해. 기온이 높은 날 도로에다 물 뿌리는 거 본 적 있죠? 네. 자, 이런 것들도요, 물을 뿌려 놓으면은 기화열 흡수로 인해서 도로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몸에 열 날 때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요. 몸을 닦아요. 그죠? 그럼 역시 물이 마르면서 체온을 뺏어가는 거고요. 뷰테인 가스통. 야, 부탄가스통 안에는 무슨 상태로 들어있었니? 기체. 막 흔들면 흔들림 느껴 안 느껴? 한 번도 안 흔들러. 네? 이미 없어요. 자, 이렇게 흔들면 느껴지긴 해요. 자, 그게 무슨 상태인 거냐? 액체 상태로 들어있는 거야. 통 안에는 액체로 있다가 그 뚜껑을 딱 누르는 꼭지가 눌려지면 무슨 상태로 빠져나와? 기체? 안에 있던 액체가 기체로 빠져나오니까 뷰탄가스통이 점점 어떻게 돼? 차가워지죠. 아 그래요? 그래서 차가워지는 거야.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차가워지는 거야. 자, 그 다음 승화열 흡수의 대표적인 아이가 드라이 아이스죠. 너희들 아이스크림 사러 갔을 때 몇 분 갑니까? 그러면서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잖아요. 자, 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오랫동안 차갑게 보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자, 그 다음 반대로 방출하는 경우에, 자, 열을 방출했다. 열을 방출했대.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면은 주변 온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온도야? 야, 내가 액체인데 고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했어. 그럼 주변 온도는 따뜻해요. 높아지겠죠. 왜? 내가 열을 내놨으니까. 주변은 열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에서는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응고열 방출. 응고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글루 안에 물 뿌려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이글루 뭔지 알죠? 네. 자, 그 이누이트족들이 이렇게 사냥 나가면은요, 이렇게 얼음집을 줘. 그러면은 얼음집 안에 난로 피울 수는 없잖아. 불 피울 수도 없잖아. 그 따뜻하게 하려고 물을 그냥 막 뿌려대. 그럼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해줘. 그래서 살짝 훈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렌지 나무에 물 뿌려요. 겨울 되면은요, 오렌지 나무에다 막 물을 뿌려놔요. 그러면은 오렌지 나무에 물 뿌리게 되면 이거죠. 물이 먼저 얼어요. 물이 얼 때 응고열을 방출해 주니까 오렌지 입장에서는 그 열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오렌지는 얼어 터지는 걸 방지하는 거야. 냉해 방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자, 이런 거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온열 치료하는 거, 액체 뭐 손 삐거나 그랬을 때 많이 병원 가면 쳐요. 한의원 가면은요, 이런 거 온열 치료하는데, 자, 액체 파라핀에다 손을 딱 넣어. 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액체가 고체로 점점 굳죠. 장갑처럼 돼요. 장갑처럼 되죠. 그게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해줘. 그 열을 손에서 받는 거야.
그래서 온열 치료하는 거예요. 발에다가 추운 겨울에요. 창고에다가 뭐 그 넓은 창고에다가 다 난로 피울 수 없으니까 곳곳에다가 물그릇을 갖다 놔. 그럼 물이 얼면서 응고열 방출해서 좀 더 훈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 액화열 방출인데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수증기가 물이 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증기가 물이 될 때, 액화열 방출할 때 대표적인 게 소나기 내릴 때야. 여름철에 소나기 내릴 때 구름이 확 하고 만들어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확 변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후덥지근하게 느껴져. 주변 온도가 그 기체가 갖고 있던 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후덥지근하게 느껴져요. 자, 목욕탕 안에 습기 후덥지근한 거라든가 또 여름 냉방이 되는 곳에서 밖으로 나오면 후덥지근하다. 너희들 여름에 에어컨 굉장히 시원한 카페에 있다가 문 열고 딱 나왔어. 으아. 그럼 너희들 몸은 어떻게 돼 있니? 지금 냉동이란다. 에어컨. 냉동인가? 조용. 형태가 되어 있어. 알았어. 자, 에어컨 안에 있으니까 온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였겠죠? 그러다가 딱 문 열고 나오면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내 몸에 닿으면서 뭐가 돼버려? 물방울로 변해버려. 땀이 아니에요?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열이 확 방출되니까 후덥지근하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다음 승화열 방출은요, 겨울에 눈 내릴 때야. 한방눈 확 내릴 때. 자, 순간적으로 한방눈 내릴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날씨가 포근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 눈 내릴 때 안 추워. 눈 내릴 때는 안 추워. 눈 내리고. 한방눈 같은 거 이렇게 내릴 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요, 너희들 이제 곧 에어컨 열심히 틀 텐데 이 에어컨은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거야. 이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가 있는데 실내기, 실외기에 누가 돌아다니냐면 냉매라는 게 돌아다녀요. 이때 냉매가 돌아다닐 때 실내기에서는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요. 기화열 흡수. 기화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액체에서 기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야. 여기서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하죠. 방 안에 열을 흡수해서 갖고 가는 거야. 어디로 갖고 가? 밖으로. 실외기로 갖고 가. 실외기는 따뜻한 바람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다시 실외기는 액화열 방출을 해요. 즉 뭐가 돼?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액화열 방출으로 이렇게 더운 바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내에서는 열을 뺏어서 실외에서는 내보내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는 액체가 기체로, 이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에어컨의 원리야. 알겠니? 네. 증기난방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증기난방기 뭐 요즘에는 보기가 힘든데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던 난방 중에 하나인데 보일러실에서 물을 떼요. 보일러실에서 물을 끓여. 그럼 수증기가 되죠. 그 수증기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 자, 여기 증기난방기 라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 증기난방기로 들어오면 수증기 형태로 들어왔다가 기체로 들어왔다가 액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액화열 방출이 일어나서 실내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액체가 된 애는 다시 가서 보일러실에서 다시 가열돼서 수증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증기난방기에서 액화열 방출을 해서 온도를 높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 야,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는 융해 있고 또 뭐 있니? 기화 있고, 그 다음 고기승화 있죠.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상태가 변할 때는 입자 운동이 규칙적으로 돼요. 둔해지면서 규칙적으로 되어 거리는 가까워지는 거죠. 열에너지 방출했으니까. 그럼 흡수하면은 주변 온도는, 낮아져. 그렇지, 흡수하면 낮아지는 거죠. 방출하면 주변 온도는 방출했을 땐 높아지는 거고. 밖으로 나치 추위가 느껴지는 까닭은 물이 기화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이니 흡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자, 그 다음 45쪽에 7, 8번 한번 보도록 하자. 7, 8번 45쪽에 7, 8번 해보도록 하자. 뭐?
아이고. 담배 누구야? 피지 말라고. 뭐야? 약간 누구야? 냄새 나지 않아요? 한 입에 먹었어. 네. 얘들아 7번에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그럼 이거는 융해. 그렇죠 융해열 This is me. 융해열 뭐야? 흡수. 흡수죠. 얼음이 고체잖아요. 이게 액체로 녹으면서 주변이 차갑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차갑게 하는 거. 자 여기 알코올을 묻히면은 시원해진다. 알코올은 무슨 상태야? 기화열. 그렇죠. 이건 액체인데 기체로 바뀌면서 그래서 기화열 흡수가 되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죠. 고체가 뭐로 변하는 거야 이건? 기체로 되는 거죠. 승화열. 그렇죠. 승화열 흡수. 흡수가 되는 거고요. 자 물을 뿌렸어요. 물이 그러면은 얼음으로 바뀌는 거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추운 날씨에 어느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화열 방출. 응고열. 고열 방출. 응고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소나기 내리기 전 후덥지근이라 그랬죠. 소나기가 되려면 액체가 되려면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화열 방출이 되는 거고요. 뷰테인 가스통 안에는 액체 상태로 있다 그랬어요. 사용하면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화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글루 내부에 물을 뿌리면은 물이 얼죠. 그래서 고체가 되는 거죠. 응고열 방출. 응고열 방출이 되는 거고요. 몸에 열나서 물수건으로 닦았어. 그럼 물이 마르면서 기체가 되면서 열을 뺏어가죠. 기화열 흡수가 되는 거죠. 자 흡수한다라는 얘기는요. 고체가 액체로 가고 액체가 기체로 가고 고체가 기체로 갈 때 흡수하는 거죠. 네. 자 기억은 무슨 상태 변하니? 촛농이 굳는 거는? 굽는 거 액체가 굽는 거는 응고죠. 액체가 고체니까 뭐예요? 응고죠. 응고. 니은은 고드름이 녹으니까 고체가 액화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액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융해. 융해죠. 자 스팀 난방은요 뭐 이용하는 거니? 수증기를 다시 뭘로 바꿔주는 거야? 그 액체로. 그래서 수증기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액화 이용하는 거죠. 자 물 뿌리면 시원한다. 이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기화되는 걸 이용하고요. 얼음이 녹는 거니까 융해가 되는 거고요. 수영하다 밖에 나와서 추운 거는 기화가 되는 거죠. 남아봐. 자 그럼 흡수하는 거는 니은, 리을, 니은도 있구나. 미음, 비읍 이렇게 되죠. 오 이게 맞네. 아 니은을 써야 되는데 비읍을 그렇구나.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풀어야 돼요 문제. 여기 설명해야죠. 자, 물이 끓을 때 온도 변화예요. 에탄올을 가열하는 동안 온도를 측정해요. 자, 기화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 까닭을 알아보자. 여기 가지 달린 시험관에 에탄올 4분의 1쯤 넣고 끓임 쪽을 넣어요. 체크. 끓임 쪽. 끓어 넘치는 것 방지. 자, 끓임 쪽이라는 거 이제 그 가열하는 실험에서요. 끓이는 실험에서 끓임 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거예요. 자, 이 끓임 쪽이라는 건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각이에요. 그 다음 물중탕으로 가열합니다 라고 했어요. 에탄올을 직접 가열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가연성 물질이죠. 직접 가열하면 불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물중탕을 해요. 물을 가열하고 그 열을 에탄올한테 주는 거야. 그게 물중탕 개념이야. 자, 그 다음 1분 간격으로 온도 측정하다 보니 어떻게 되고 있니? 어느 순간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죠. 가에서는 온도가 점점 높아져요. 가해준 열이 에탄올의 온도 높이는 데 쓰여요. 그런데 나구간은 온도가 일정해요. 이때 뭐 한 거야? 에탄올이 끓기 시작하는 거죠. 에탄올이
끓는데, 즉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자, 액체가 기체되니까 이때는 기화열 흡수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옆에 1, 2, 3번 해보자. 얘들아, 1번에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 그랬죠. A에서 에탄올이 기화가 일어나겠죠. 예. A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A는요 지금 액체가 뭐로 변하는 거예요? 기체로 변하는 거죠.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방출해요? 흡수. 그렇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B도 물이 끓어야 되는 거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가 구간의 에탄올이 기화열을 흡수한다. 야, 가 구간의 기화열 흡수니? 온도 변화가 없는 건 나 구간이죠. 나 구간이 기화열을 흡수해요. 이건 답이 딱. 그래서 2번, 3번이 돼야 돼요. 보여. 자, 온도가 일정해지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가해준 열이 뭐에 쓰여요?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이죠. 가해준 열이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나 구간은, 야, 나 구간에서는 무슨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구간은요. 기화열. 기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열 에너지의 종류와 관련 있는 현상, 기화열 흡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화 찾는 거예요, 기화. 1번 자, 1번에 물 뿌리면 물이 마르죠. 기화죠. 기화예요. 얼음 채운 거는 얼음이 녹는 거죠. 고체가 액체 되는 거예요. 융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후덕지근하게 느껴지는 건 기화예요? 아니죠. 액화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내 몸에 닿아서, 차가운 몸에 닿아서 물방울로 변하는 거야. 이거는 액화예요. 액화. 액화열 방출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후덕지근한 거야. 드라이 아이스니까 뭐예요? 승화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물 닦는 거, 몸 닦는 거. 이거는 기화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얼때의 온도 변화인데요. 자, 물이 냉각하는 동안 온도를 측정해요. 응고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 까닭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은 잘게 부순 소금을, 얼음을 소금과 3대1 비율로 섞어요. 자, 이때 소금이 얼음 안에 녹아 들어가요. 물이 되면서 녹아 들어가요. 자, 이러면서 온도를 낮춰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러니까 그냥 얼음만 있는 것보다 소금을 뿌렸을 때 더 낮은 온도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20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온도를 낮출 수 있어. 자, 그 상태에서 시험관에다 물을 넣고서는 온도계 꽂고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면 5분 정도 언 후에 5분 정도 온도를 더 측정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나 구간에서는요 0도가 돼서 얼기 시작해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났네요. 자, 이때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그래서 응고열 방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고열 방출. 그게 다 끝나서 얼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온도가 다시 냉각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1, 2, 3번 해보도록 하자. 이해했어요. 아마도 이해했어요. 자, 해보자. 1번에 액체죠. 2번에 뭐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또는 응고가 일어난다라고 써도 좋아요. 응고요? 응고가 일어나며 라고 써도 좋아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자, 이때 온도를 뭐라고 해요? 어는 점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3에서 7분 사이에 물은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고체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자, 물이 얼면서 응고열 방출로 인하여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막는 거죠. 응고열 방출로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막는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응고열 방출로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막는다. 자, 3번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니? 몇 번이니? 5번이지요. 뭐가 1번? 자, 얘가 지금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응고열 방출이 일어나서 주변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방출되니까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됐니? 네. 자, 오케이.